자, 안녕하세요. 신민수 선생님입니다. 자, 경우의 수 두 번째 단원 순열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 자, 순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순열은 이미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다뤘던 내용이야. 우리 중학교 때 다뤘던 내용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 자, 5명의 사람들, 뭐 A, B, C, D, E라고 해볼게요. 얘를 5줄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 자, 고배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5가지죠. 예를 들어서 A가 왔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올 수는 없잖아, 그 뒤에. 그래서 A를 제외한 넷 중 한 명. 예를 들어서 B가 왔다면 세 번째 자리에는 남은 3명 중에 하나니까 3, 3가지. 자, 그 다음 2가지. 마지막 하나 남은 1명, 1가지 해서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해주신 거야? 곱해주시면 120가지다. 자, 이런 문제도 풀어봤었고, 자, 5명 중에서 3명을 택한 후 나열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맨 처음, 두 번째, 마지막 이렇게 될 텐데, 맨 처음에는 5명 중 하나, 그 다음은 4명 중 하나, 그 다음은 3명 중 하나니까, 자, 이때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에서 60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앞으로 이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OPO라고 하는 표현. 순열의 약자, 퍼뮤테이션의 약자 P로 쓰는데, 5개 중에서 5개를 택한 후, 5줄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줄여서 OPO라고 적어줄게요. 요 왼쪽 및 오른쪽 밑에 조그맣게 자연수를 적어주시면 되고, 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OP3이 되겠지. 5명 중 3명을 택한 후 나열시켜라 라는 표현을 앞으로 OP3이라고 쓸 겁니다. 자, 교재 보시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그것을 우리는 그죠? NPR이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경우의 수는 자, NPR이다. 내림차순으로 곱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10P6 맨 처음 10가지, 9가지, 8가지, 7가지, 6가지, 5가지. 자, 그래서 이 총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가 되는 거죠. 6개. 요 알개가 된다 라는 표현이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기시고 197쪽에 자,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자, n의 계승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n 팩토리얼이라고 부릅니다. 자, n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다. 자, n 팩토리얼은 이것도 내림차순 곱인데 n부터 시작해서 1까지를 모두 곱하는 것을 우리는 n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자,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한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수학적인 표현을 설명해 주신 것이고, 자, 두 번째로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이 P를 계산을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면, 자, NPN 같은 경우, 뭐 OPO다. 5명 중 5명을 택하여 일렬로 나열한다. 5, 4, 3, 2, 1이었고 얘는 5 팩토리얼이 되겠지. 그 다음 자, NP0 예를 들어서 OP0을 살펴보시면 자, 5명이 있는데 그냥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거야. 5명이 있는데 아무도 선택을 안 하는 것. 우린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가지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OP0은 한 가지다. 혹은 자, 이건 하나의 약속인데 0 팩토리얼은 그냥 1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다. 자, 이거 가끔가다 나오는 거니까 이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죠? 헷갈리는 거. OPO는 5 팩토리얼, OP0은 그죠? 그냥 세우지 않는 것 한 가지 방법. 1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NPR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OP3 같은 경우는 5, 4, 3 이런 식으로 하나, 둘, 3개
3개까지 써주신 다음에 곱해주시면 되는데, 자, 얘는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일단 5팩을 분자에 5팩을 써주신 다음에 나눠주기를 5에서 3을 빼면 2죠. 그래서 2팩으로 나눠주시면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5, 4, 3이 된다라는 식입니다. NPR은 일단 N팩을 써주신 후에 N 빼기 R 팩토리얼로 나눠주자. 이러한 개념. 하나만 더 연습해볼까요? 자, 10P3이라고 하는 것은, 자, 10, 9, 8, 3개를 적어준 다음에 곱해주셔도 되지만, 자, 단순하게, 자, 10부터 8까지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10 팩토리얼 1까지를 다 곱하는 거야. 곱하신 다음에 10에서 3을 빼면 7이죠. 그 7팩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7부터 1까지 약분이 되면서 19, 8 곱한 것과 똑같이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가 있나요? 자, 하시는 분들은 뒤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자, 숫자로 나와 있을 때는 그냥 뭐 쉽게 계산하셔도 돼요. 얘도 숫자고 얘도 숫자일 때는. 근데 문자가 등장을 하고 이 문자가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라고 하실 때는, 자, 간혹 가다가 이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더 알아볼 건데, 자, 필수 예제 8번으로 갑시다. 8번.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n 또는 r을 구하십시오. 자, NPE. 자, 이거는 그냥 가볼까? n 써주고, 그 다음 작은 자연수는 n에서 1을 빼주면 되죠? 1개, 2개를 써주신 뒤에, 자, 얘랑 5n이 같다. 그럼 n은 약분되고요. 1이 넘어가면서 6이 되겠죠. 정답은 6이네. 자, 그 다음에 6 팩토리얼은 계산해보면 720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43,200을 720으로 나눠주시면 60이 나와요. 자, 이렇게. 자, 그럼 OPR이라고 했는데, OPR. 그러니까 5를 내림차순으로 곱해서 60이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돼. 자, 만약에 1이었다면 5. 근데 60이 아니죠. R이 2였다면 4. 5, 4, 20. 아직 60이 안 됐죠. R이 3이었다면 3. 그제서야 뭐가 돼? 60이 되죠. 그래서 R은 결국엔 뭐였더라? 3이었더라.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고. 자, 이걸 참고적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 NPR에서 이 R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3P4는 있을 수가 없는 식이지. 야,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4줄로 세워? 3명을 세웠는데 다 세웠잖아. 근데 뒤에 또 누군가 있대. 너무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식이야. 그래서 아래 들어갈 숫자는 0, 1, 2, 3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하나씩 대입해 가면서 R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대입해 가면서 언제 60이 나오는지를 파악을 해보신 것이고, 자, 3번과 같은 문제는 비례식이에요. 내항끼리 곱한 것과 외항끼리 곱한 게 같지. 자, 일단은 내항끼리 곱해 보시면, 자, 왼쪽 숫자가 n 플러스 2예요. 여기다가 쓸게. 자, n 플러스 2. 그 다음은 작은 자연수 n 플러스 1 하나 빼주면 n 3개. 하나, 둘, 3개에 5를 곱하래요. 자, 걔랑 11을 곱하시고 n-1, n-2랑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지워지고 얘가 지워지겠네. 그죠? 그 상황에서 다 전개를 해주신 후에 2차 방정식으로, 자, 얘네들을 다 전개해준 후에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인수분해된 상태야. 자, 그랬더니 n이 7분의 2거나 7이 나와요. 근데 이 n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잖아. 그죠? 왼쪽은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7분의 2는 안 되고 정답은 뭐가 된다? 7이 되더라. 이러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9번.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하여라.
5명을 5줄로 나열해라. 5팩까지죠? 그래서 120이 되는 것이고 2번은 3명을 뽑아 나열해라. 뭐 아까 했던 거죠. 5명 중에 3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해라. 3개의 숫자 5, 4, 3을 곱해주시면 60이 되는 거고 5명의 학생 중에서 한 명, 대표 1명, 부대표 1명을 뽑아라. 뭐 A, B, C, D, E가 있어. 대표를 뽑고 and 부대표를 뽑으래요. 대표를 뽑는 방법이 5가지고 부대표를 뽑는 방법이 대표가 또 부대표는 될 수가 없으니까 4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20가지. 자, 이런 식으로 고배 법칙을 사용하셔도 되고 자, 이 문제랑 똑같은 건 그냥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운다. 그 문제랑 어때? 똑같죠? 2줄, 대표 자리. 그 뒷줄에 부대표 자리. 그죠?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5P2로 계산하셔도 20가지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10번으로 가세요. 자, 이웃한다 혹은 이웃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조건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중요하니까 꼭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 문제 꼭 챙겨주셔야 돼. 1번 봅시다. 자, 3명이 서로 이웃한다. 이웃의 기본은 이웃하는 것들을 일단은 묶음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자, 남자 보이 1, 보이 2, 보이 3, 보이 4 걸 1, 걸 2, 걸 3가 있는데 야, 여학생들은 꼭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이웃해서 서야겠대요. 붙어서 서야겠대. 그래, 너네들 그냥 한 묶음으로 처리를 해버리자 이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단 나열하면 되겠지. 그죠? 5개를 나열하는 방법은 이제 5팩토리알 가지인데 만약에 이 순서대로 섰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런데 여자들은 이웃하기만 할 뿐 뭐 순서는 바뀌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걸 1, 걸 2, 걸 3도 되지만 걸 1, 걸 3, 걸 2도 되고 뭐 걸 2, 걸 1, 걸 3도 되는 거지. 그럼 이 안에서 순서를 결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3명을 3줄로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3팩까지겠죠. 그러니까 나열해주고 묶음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나열해주고 and 여학생들끼리도 나열해주는 방법을 곱해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이웃하지 않는다의 기본은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나열해라. 자, 이게 방법이에요. 자, 여자들끼리 싸웠나 봐. 우리들끼리는 이웃하면 절대 안 되는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남학생들부터 나열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남학생들이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칸막이 양 끝을 포함한 사이사이에는 총 5개의 공간이 생기겠지. 이 5가지의 공간에 여자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집어넣는다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일단 남학생을 나열할 수 있는 방법은 4팩까지죠. 4팩까지에 곱하기 자, 걸 1, 너 어디 들어갈래? 그럼 5개 중에 하나 선택. 걸 1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갔어. 걸 2가 우리 화해하자.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한 공간을 제외한 넷 중 하나. 만약 걸 2가 여기에 들어갔어. 걸 3는 이 셋 중 하나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1440까지가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는다의 기본은 뭐라고? 그래. 이런 것,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부터 나열시켜 준 다음에 칸막이 치워주시고, 칸막이로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 사이 공간에 이웃하면 안 되는 것들을 순차적으로 집어넣어 주시면은 절대로 이웃할 일이 없더라. 자, 이게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된대.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된대. 그러면 남자랑 여자가 교대로 서야 된다. 그럼 이 방법밖에 없겠네. 남자가 한 명 더 많으니까 남, 여 이 방법밖에 없죠?
순차적으로, 교대로. 그럼 남자들부터, 그래, 남자들 보이 1, 2, 3, 4를 너네 어디 들어갈래? 넷 중 하나 선택해봐. 보이 1아, 너 넷 중 하나 선택해봐. 그럼 네 가지. 여기 들어갔어, 만약에. B2는 셋 중 하나죠. B3는 둘 중 하나고, B4는 하나 중에 하나네요. 그래서, 그죠. 4패까지가 되는 것이고, 써줄까요?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 걸 1, 걸 2, 걸 3. 한 명씩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패까지 계산하시면 144가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202쪽이네요. 필수예제 11번으로 가봅시다. 자, 트라이앵글이라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T가 맨 앞에 와야 되고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래. 자, 그러면 T를 맨 마지막에 고정. 맨 처음에 L을 맨 마지막에 고정을 시키시면 남은 게 이 6개야. 이 6개 문자를 이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결국에는 얘는 고정, 얘는 고정이니까 나머지 6개를 6줄로 나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6p6이죠. 6팩토리얼을 계산하시면 720까지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T와 A 사이에 2개의 문자가 들어가고 싶대요. 아, T와 A 사이에 2개의 숫자가 들어가고 싶대요. 자, 이거는 한번 보자. T와 A 사이에 2개. 자, 이럴 수도 있지만 TA의 순서가 결정된 건 아니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 그럼 TA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뭐가 있는지 한번 써볼게요. T랑 A를 제외하시면 RI 그 다음에 NGLE가 있는데 일단 얘네 6가지 중에 요게 들어갈 것, 요게 들어갈 것을 선택을 해줄게. 선택. 그러면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6개 중에 하나,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5개 중에 하나니까 30가지죠. 예를 들어서 R이 첫 번째, I가 두 번째 들어갔어. 그러면 T, R, I, A 얘를 한 묶음으로 보자고. 남은 문자가 N, G, L인데 한 묶음으로 처리했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제 이제 어떻게 주면 돼? 나열해 주면 되겠다. 그죠? 나열해 주시면은 5개를 나열한다. 5패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30 곱하기 120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두 번째 케이스도 어차피 어때? 이 경우랑 똑같죠? 120까지가 나올 거야. 마지막으로 이제 120까지랑 30 곱하기 120이죠? 30 곱하기 120, 30 곱하기 120을 어떻게 주시면? 곱해 주시면. 두 개의 숫자가 똑같으니까 결국에는 30 곱하기 120에 곱하기 2를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문제였네요.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적어도라는 말이 있어.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 자, 이것도 살짝 개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있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사건 A라고 했을 때, 사건 A를 직접적으로 경우의 수로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여 집합에 있는 원소들, 여 사건을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전체.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 사건을 빼주셔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A 사건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 전체에서 A를 빼도 이 A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자, 보통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 가능성이 높아요. 자,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 자음과 모음. 자, 일단은 영어에서의 모음은 뭐가 있죠? 아, 에, 이, 오, 우. 이 5개를 빼고는 전부 다가 이제 자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이 문제에서의 자음은
i가 있고 a가 있고 마지막에 e가 있죠. 그럼 모음은 i, a, e를 제외한 t, r, n, g, l이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밑에 좀 참고를 해볼게. 자, 이 8개 문자를 나열할 때 왼쪽 끝, 오른쪽 끝에 둘 다 자음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자음일 수도 있고 그죠? 둘 다 자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는 얘기는 둘 다 와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와도 된다는 얘기야. 자,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로 쪼개서 이 세 가지 케이스를 구하셔도 되지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이죠. 둘 다 뭐일 때? 모음일 때를 빼주셔도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모음, 나머지 6개, 모음. 자, 일단 첫 번째 모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모음이 5개 중에 하나죠. 5가지. 맨 오른쪽에 모음이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를 제외한 4가지. 남은 6개 문자를 나열하면 되니까 6획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양 끝에 이제 모음이 오는 경우는 모음. 그죠? 모음. 모음 이거 반대로 썼네요. 미안해요. 자음이 얘가 자음이죠. 여기 써놓고 그죠? 얘가 모음이 되겠죠. 모음.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자, 모음 셋 중에 하나니까 3, 둘 중에 하나니까 2 하신 다음에 나머지 6획, 6개의 문자 나열. 자, 계산했을 때 4320이 나오게 되고, 자,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될까? 8획까지가 되겠죠? 8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래서 8획에서 4320을 빼주시면 정답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가볼게요. 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가 있습니다. 0, 1, 2, 3, 4, 5가 있을 때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한대요. 다음을 구하십시오. 자, 일단 4자리의 자연수. 근데 자연수는 맨 앞자리인 천의 자리에는 0이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그죠? 안 되겠죠? 그럼 천의 자리에 올 것은 0을 제외한 그죠? 5가지. 5가지가 되는 것이고 5가지. 0을 제외한 나머지 1을 썼다고 생각해봐. 1을 썼어. 0, 2, 3, 4, 5 5개가 남았죠? 그럼 이 5개 중에 3개를 택해 나열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정답은 5 곱하기 5p3 계산하셔서 300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짝수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쪼개 볼게요. 맨 앞에 맨 1위 자리가 0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2일 때, 이거 뭐 세 번째 케이스라고 봐도 되겠네. 4일 때. 자, 맨 1위 자리가, 앞에 1위 자리가 0일 때는 아무거나 와도 되죠. 그죠? 남은 게 1, 2, 3, 4, 5인데 5가지, 4가지, 3가지니까 60가지야. 자, 그런데 맨 1위 자리에, 앞에 1위 자리에 2가 왔을 때는 천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있어, 없어? 그죠? 없죠. 천의 자리는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2를 쓴 상태야. 2를 썼다는 얘기는 남은 숫자 0, 1, 3, 4, 5가 남았다는 얘기인데 천의 자리에는 0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넷 중 하나고 만약에 1을 썼다면 이 넷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해주면 되겠죠. 4p2.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4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4 곱하기 12니까 48가지. 48가지, 48가지 총 96가지 해서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를 더해주신 156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라고 나와 있는데 4의 배수는 자릿수가 몇 자리이든 맨 마지막에 10의 자리, 1의 자리만 봤을 때 얘네만 4의 배수면 전체가 4의 배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맨 뒤에 두 자리만 4의 배수면 전체도 4의 배수다.
자, 케이스를 쪼개봤습니다. 자, 뒤에가 4의 배수인 경우 0, 4, 1, 2, 20, 24, 32, 40, 52. 자, 이렇게 점점 숫자가 커지게끔 일일이 세준 건데, 자, 이 중에 0을 포함하고 있는 걸 첫 번째 케이스,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을 두 번째 케이스로 쪼갰네요. 0을 포함하고 있는 게 3개의, 그죠? 3개의 케이스가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0, 4를 제외한 4개의 숫자 중에 순차적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죠? 4 곱하기 3에서 12가지인데, 그 경우가 몇 가지가 있었어? 3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36가지. 쉽게 생각하면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결정할 수 있는 게 3가지. 1000의 자리, 100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2가지니까 곱해져서 36가지가 되는 거고, 자, 0이 안 들어갔을 때는 1000의 자리에는 0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3가지. 여기도 3가지. 위의 케이스는 4가지, 3가지였지. 밑에 케이스는 3가지, 3가지.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1, 2는 고정.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 2를 제외한 0, 3, 4, 5가 남았는데, 1000의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3가지예요. 만약에 3을 썼다고 가정을 해봐도 100의 자리에는 3개를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9가지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4가지, 그 다음에 3, 3은 9가지 해서 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6가지 더해주시면 정답은 72가지가 되는 문제였네요. 자, 밑에 좀 잘렸는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1, 2가 왔을 때 1000의 자리 0, 3, 4, 5 중에 0을 제외한 셋 중에 하나 써주시고 3을 썼으니까 100의 자리에는 이 3을 제외한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문제입니다. 사전식 배열은 내신에서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예요. 사전식 배열. 자, 어려우시면 그냥 1, 2, 3, 4, 5로 봐도 될 것 같아. 1, 2, 3, 4, 5 숫자로 봐도 돼요. 가장 작은 숫자고 제일 큰 숫자가 5, 4, 3, 2, 1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1, 2, 3, 4, 5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배열하는데, 자, 이 숫자는 과연 몇 번째 올까? 가장 작은 숫자부터 가장 큰 숫자까지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식 배열이라고 해. 자, 얘는 C가 3이죠. 3, 5, 2, 4, 1. 얘는 과연 몇 번째 오느냐를 물어본 건데, 자, 맨 앞에 1이 왔을 때,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1이 왔을 때 4팩까지. 그죠? 1, 2, 3, 4, 5를 나열하면 되니까, B가 왔을 때도 4팩까지. 그 다음에, 여긴 보자. 맨 앞에 3이 오고 맨 앞에 1이 온 거야. 그럼 무조건 얘보다는 작겠지. 그럼 나머지 3개 숫자니까 3팩토리얼 6개. 자, 얘도 6가지죠. 자, 얘 볼까요? 3은 썼으니까 4를 보는 거야. 6가지. 지금 24, 6개, 6개는 쌓여있는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3, 5로 가볼게요. 3, 5. 1이면 무조건 얘보단 작지. 남은 숫자가 2, 4예요. 혹은 4, 2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3, 5, 2로 가셔서 1, 4. 그 다음에 숫자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3, 5, 2, 4, 1이 되겠지. 그러면 24가지, 6가지, 그 다음에 하나, 둘, 3가지. 그죠? 여기까지 다 더해주시면은 뭐가 될까? 48에 6, 3개, 18개. 더해주시면 64개, 66개죠. 에 3개 추가. 여기까지가 69가지였네요. 그럼 얘는 몇 번째? 그죠? 70번째가 되겠지. 자, 비슷한 문제인데 10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해보래요. 100번째 오는 문자열. 자, 아까 봤죠? A 24개, B 24개, C가 왔을 때도 24개, D가 왔을 때도 24개지. 자, 그러면 24 곱하기 4를 해주시면 96가지야. 그죠? 그럼
그럼 100번째는 무조건 첫 번째 숫자는 2여야 돼. 2가 의미하는 건 5였죠. 5. 자, 그리고 나서 가장 작은 숫자는 1부터 시작해야 되겠지. 2, 3, 4. 얘가 97번째네요. 98번째. 자, 98번째는 5, 1, 2, 4, 3이네요. 99번째. 5, 1, 2는 채워졌지? 3으로 가볼까? 그럼 2, 4가 남았으니까 2, 4. 그럼 마지막 100번째는 5, 1, 3, 4, 2가 되겠죠. 자, 알파벳으로 다시 바꿔주시면 E, A, C, T, B가 정답이 되겠네. 그죠? 자, 여기까지.